왜 사람들은 여자가 집안의 풍수다라고 말할까요? 풍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류와 흐름이 공간의 온도와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가정도 같습니다. 가구의 배치가 아니라 말의 온도와 표정의 결, 배려의 리듬이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공기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을 숨쉬게 하는 사람, 아내이자 어머니인 그녀입니다. 이 영상은 외모학력 재산이 아닌 품성의 에너지가 어떻게 한 가문과 한 제국의 기류를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그룹의 역사 속에서 조용하지만 대체 불가능했던 한 사람, 변중석 여사를 통해 그 원리를 더듬어 보려 합니다. 기록과 증언 속에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고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과 습관, 말과 침묵은 집안의 바람결을 바꾸고 기업의 문화를 바꾸고 결국 남편의 심지를 꺼지지 않게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자주 결과만 봅니다. 성장한 매출, 높아진 주가, 늘어난 직원 수, 확장된 현장. 그러나 모든 결과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축이 있습니다. 긴 불황을 통과할 때 흔들리지 않는 중심,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서로를 탓하지 않게 하는 정서의 버팀목, 잘 될 때 더 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절제의 손. 이 모든 축이 한 사람의 품성에서 출발할 때 가정은 비로소 하나의 시스템이 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명세가 아닙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아량 겸손 원칙 있는 지지, 조용한 영향력, 가치의 대물림, 5가지 특질입니다. 이 5가지는 미덕의 목록이 아니라 실제로 집안 공기를 바꾸는 실천적 메커니즘입니다. 아량은 과거를 정죄하지 않는 언어로 가족의 상처를 봉합합니다. 겸손은 과시의 유혹을 이겨내며 공동체의 신뢰 통화를 유지합니다. 원칙 있는 지지는 침묵과 발언의 경계를 구분해 가정의 핵심 가치를 보호합니다. 조용한 영향력은 직함 없이도 문화를 설계하고 가치의 대물림은 돈이 아닌 습관과 기준을 후세에 심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2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이 5 특질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건과 장면으로 보여드립니다. 둘째, 영상을 다 보신 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손에 쥐어드립니다. 우리는 감동보다 실천을 남기려 합니다. 감동은 뜨겁지만 실천은 따뜻합니다. 뜨거움은 금방 식지만 따뜻함은 오래갑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그래도 현실은 돈과 힘이라고. 그러나 현실일수록 에너지가 먼저 움직이고 돈과 힘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한 집이 오래 가는가, 한 팀이 오래 버티는가, 한 사람이 위기에서 다시 일어서는가를 가르는 것은 결국 품성의 지속성입니다.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품성은 평소의 작은 선택들, 말을 아끼는 선택, 나누는 선택, 원칙을 지키는 선택, 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변중석 여사의 삶은 그 누적의 결과였습니다. 잠시 당신의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식탁의 공기는 따뜻했나요? 무심했나요? 내 말투는 상대의 등을 펴게 했나요? 어깨를 굳게 만들었나요? 과시의 사진 한 장을 위해 쓰인 에너지가 가족의 대화 한 번을 줄이지 않았나요? 좋은 집은 넓어서가 아니라 숨이 맞아서 좋습니다. 숨이 맞으려면 누군가는 템포를 낮추고 톤을 낮추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가정의 풍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1930년대로 내려갑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선택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사정. 그럼에도 그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운명이라 말하겠지만 우리는 결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결단이 첫 번째 바람길을 열었습니다. 좁고 가난한 방이었지만 그 방에는 2 사람이 함께 밀어 올릴 봄 기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전당포의 문고리, 허리띠를 풀어맡기던 떨림, 공중 목욕탕에 가지 못하던 며칠, 반찬의 소금기, 이 사소한 디테일이야말로 품성이 만들어지는 공팡이었습니다. 큰 미덕은 작은 생활에서 단련됩니다. 장신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 내려놓을 줄 아는 선택. 이 선택이 쌓여 한 남자의 집중을 지켜내고 한 조직의 정서를 만들고 한 가문의 기류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영웅담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지속 가능한 선함을 찾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반복되는 선의 결정들,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쌓이는 절제의 기록들, 내 영역이 아니면 물러나는 침묵의 지혜, 그리고 최후의 선을 지키기 위해 한 번은 반드시 내야만 하는 목소리. 이것이 집안의 풍수를 바꾸는 실제 기술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마지막에 5특질을 오늘의 삶에 이식하는 하루 10분 루틴을 받게 되실 겁니다. 오늘부터 숨이 달라지고 공기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은 오늘보다 내일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제 첫 장을 넘깁니다. 시작의 선택. 15세 소녀가 어떻게 아량의 씨앗을 심었는지 그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1936년 조선의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생존이었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치이던 시절이었죠. 그런 시대 강원도의 한 농가에서 15살 소녀 변중석은 조용히 한 남자를 택했습니다. 그 남자는 가난했습니다. 가진 것도 보장된 미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2살배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눈으로 보면 가장 나쁜 조건이었죠. 모두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평생 고생할 것이다. 그러나 변중석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로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진심으로 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본 것은 재산이 아니라 태도였고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소녀였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어른보다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훗날 한 제국의 토대가 됩니다. 결혼 후 2사람의 삶은 눈부신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궁핍의 연속이었습니다. 오사카의 뒷골목, 4.5평, 약 8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방, 한 칸. 방의 절반은 공장이었습니다. 남편이 만든 콘센트 부품이 쌓여 있었고 남은 절반이 부부와 아기 정몽필이 함께 지내는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밤이면 기계의 쇳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가 겹쳤고 새벽이면 다시 기계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돈이 없어 며칠씩 공중 목욕탕에도 갈 수 없던 날, 그녀는 묵묵히 물을 데워 남편의 손을 씻겼습니다. 끼니를 굶던 날에도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야 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 결혼식 때 어머니가 건네준 기모노와 허리띠를 전당포에 맡겼을 때 그녀는 조금도 울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물건을 맡겼지만 언젠가 우리는 다시 웃으며 찾으러 올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포기하는 마음이 부끄럽다는 철학이었죠. 변중석에게 가난은 불행이 아니라 내면을 단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는 남편 정주영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주영은 훗날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내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전당포를 다녀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도 눈빛엔 부끄러움이 없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진짜 강함은 소리 없는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시기에 변중석은 아량, 야, 리양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아량이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자신의 환경, 배우자의 과거, 타인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포용하며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꾸는 힘이죠. 당시 대부분의 여성이라면 남편의 과거를 탓하거나 아이를 멀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변중석은 전처 소생의 아이를 품었습니다. 정몽필이라는 이름의 2살 빼기 아기를 친자식처럼 안아 키웠습니다. 차별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아이가 엄마 없는 자식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낳은 것처럼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몽필은 어른이 되었을 때까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만큼 완전한 사랑 속에서 자랐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녀를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혈연이 아니라 품성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가정의 공기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절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부부였지만 동시에 가장 부유한 부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부는 물질이 아닌 신뢰였고 신뢰의 중심엔 변중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그리고 가정의 기초이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왜 그녀는 그렇게까지 포용할 수 있었을까? 어린 나이에 모든 불리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 답은 바로 그녀의 품성, 첫 번째 특징, 비범한 아량에 있습니다. 그녀의 아량은 한 아이를 품은 일에서 시작되어 나중에는 온 가문과 한 나라의 경제까지 품는 힘으로 성장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그 비범한 아량이 어떻게 한 여성의 인생을 그리고 한 남자의 제국을 지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변중석의 첫 번째 특징, 그리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은 바로 비범한 아량, 야 리양 7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량은 말로만 존재한 덕목이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 수없이 증명되었습니다. 1936년 변중석은 고작 15살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남편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2살 배기 아기를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정몽필, 창밍비. 그녀는 젖을 물릴 수 없었지만 마음을 물렸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재우며 불렀던 자장가, 새벽마다 따뜻한 물을 데워 목욕시킨 손길. 그 모든 것이 혈연보다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남의 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언제나 우리 아이, 우리 몽필이라는 단어만 있었습니다. 이 단어의 선택 하나하나가 아이의 마음을 지켰고 그 가정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몽필은 어른이 되어 기업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1982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정몽필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현대 계열사의 회장이었고 회사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과로였습니다. 업무로 서울과 울산을 오가며 쉴 새 없이 달렸고 결국 피로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비보가 전해지자 정주영 회장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사업가답게 감정을 절제하며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린 것은 평생 침묵으로 일관하던 아내의 단 한 번의 외침이었습니다. 당신 사업 때문에 자식들을 다 죽일 셈이요. 그 한마디는 분노이자 사랑이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 변중석이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남편의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분노보다 더 큰 모성의 절규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정몽필은 단순히 남편의 전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2살 때부터 품에 안아 젖먹이처럼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청춘을 함께한 존재였고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친자식을 잃은 고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소.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말이 닿을 수 없었소. 이 일화는 단순히 모성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아량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아량이란 억지로 받아들이는 인내가 아닙니다. 체념의 침묵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힘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이름이 달라도, 과거가 달라도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아량의 뿌리입니다. 그녀는 현실을 바꾸지 못했지만 현실을 품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 품이 바로 정주영에게 안식이 되었고 현대 제국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는 정서적 균형추가 되었습니다. 정주영은 그 후에도 수많은 위기 속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집이 안정되어야 이 일이 된다. 이 말 속에는 변중석이 만들어준 안정의 기운이 녹아 있습니다. 그녀의 아량은 단지 남편을 지탱한 덕목이 아니라 가정을 기업을 공동체로 확장시키는 에너지였습니다. 아량은 약함이 아닙니다. 아량은 힘입니다. 용서할 힘, 기다릴 힘, 포용할 힘. 이 3가지 힘이 모이면 어떤 관계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쉽게 끊습니다. 작은 오해에도 등을 돌리고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버립니다. 하지만 변중석은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포용의 에너지라는 것을. 그녀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이해의 시간이고 그녀의 미소는 체념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과거를 치유했고 아들의 미래를 살렸고 가정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든 진정한 풍수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량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가정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첫 번째 엔진입니다. 그녀의 아량이 있었기에 정주영은 세상을 향해 달릴 수 있었고 그 달림이 멈추지 않았기에 현대라는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다음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2번째 품성, 바로 흔들림 없는 겸손. 가장 높이 올라서도 스스로를 낮추는 힘이 어떻게 한 제국의 문화를 만든 것인지 그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현대그룹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던 시기,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은 언제나 화려한 남자, 정주영이었습니다. 그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 위에 설 때 그의 곁에는 늘 조용히 한 발 뒤에 서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변중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재벌가의 아내가 되면 삶이 달라지지 않나요? 그러나 변중석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녀는 평생 화장을 하지 않았고 장신구 하나 갖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내는 평생 장신구 하나 없었고 화장도 하지 않았소. 이 한 문장은 짧지만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삶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977년 80년대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 회장 부인들은 비단 한복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변중석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겉모습으로 부를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생활로 품격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된장과 김치를 담갔습니다. 부유한 집의 안주인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으로 만든 음식에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녀는 단지 가족만을 위해 음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도 김치를 나눠주고 그 손맛을 통해 회장 부인과 직원이 아닌 한 가족의 정서를 나누었습니다. 현대의 오래된 직원들은 지금도 이렇게 회상합니다. 회장 부인이 김치를 직접 주실 때 우리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현대 가족의 일부라 느꼈습니다. 그녀의 겸손은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회사 문화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현대의 조직 문화에 깃든 가족 같은 분위기. 그 뿌리에는 바로 그녀의 검소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귀한 손님이 정주영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님은 거실을 보고 놀랐습니다. 재벌가의 집이라기엔 너무나 소박했기 때문이죠. 비싼 그림도 고가의 골동품도 없었습니다. 대신 정갈한 살림살이, 깨끗이 정리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중석이 등장했을 때 손님은 더 놀랐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한복 차림에 머리를 단아하게 틀어 올렸고 화장도 장신구도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평범한 주부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손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겉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임을. 변중석의 검소함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선택된 겸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물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가두지 않게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부유함 속에서도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게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부유함을 자랑하면 사람들의 시기를 불러오고 시기는 결국 가문을 병들게 한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가진 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눔과 절제의 습관으로 그 부를 지켰습니다. 그녀에게 소유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책임이었습니다. 오늘날 SNS가 모든 것을 과시하게 만드는 시대, 식사 한 끼조차 인증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시대에 변중석의 삶은 하나의 대조적인 거울이 됩니다. 그녀는 보여줍니다. 겸손이란 가난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내면의 부유함의 증거라는 것을.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과 말투, 표정만으로도 그 품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수많은 임원들과 자녀들이 그녀를 단순한 회장 부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현대의 정신적 중심, 조용한 교사라 불렀습니다. 정주영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생활 태도는 내게 큰 영향을 줬소. 돈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단순하게 살자고 다짐했소. 그녀의 검소함이 남편의 절제를 낳았고 그 절제가 제국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겸손은 가정의 공기를 차분하게 만들고 검소함은 공동체의 신뢰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변중석의 겸손은 단순히 미덕이 아니라 신뢰의 통화, 통호였습니다. 그녀가 쓰지 않은 돈, 하지 않은 과시, 그 모든 하지 않음의 기록들이 한 남자의 집중력과 한 기업의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한 그녀가 단 한 번 목소리를 높였던 그날, 그 침묵의 여인은 왜 울부짖었을까요? 그 답은 그녀의 세 번째 특징, 원칙 있는 지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남편의 모든 결정을 따르면서도 단 한순간에만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 그 경계의 지혜를 다음 장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한 아내는 남편의 모든 결정을 따르고 절대 나서지 않는다. 그러나 변중석은 그 말을 조용히 깨뜨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세계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이 침해될 때는 단호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주영은 6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현명한 지지는 조용한 지지다. 이 문장은 그녀의 철학을 완벽히 요약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일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방향에 대해 묻지도
조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잘 모르는 영역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은 사업가였고 시장과 돈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변중석은 그가 가진 전문성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기자 앞에서도, 회의 자리에서도, 그 어떤 언론의 관심 앞에서도 그녀는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남편이 일터에서 전투를 치르는 동안 그녀는 가정이라는 후방을 지켰습니다. 그 집이 조용하고 안정적이어야 남편이 세상에서 집중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정주영에게 돌아갈 수 있는 안전지대 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일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 침묵해야 하고 언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982년 정몽필의 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졌을 때 평생 온화하던 변중석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외쳤습니다. 당신 사업 때문에 자식들을 다 죽일 셈이요. 그녀는 남편의 전문 영역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생명, 건강, 행복이라는 절대 가치가 위협받을 때는 그 어떤 이유로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칙 있는 지지의 핵심입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의 회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전문성을 인정하되 가정의 핵심 가치가 무너질 때는 단호히 멈춰 세우는 용기입니다. 변중석은 그 균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순종이 아니라 신뢰였고 그녀의 발언은 비난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정주영은 이후에도 수많은 위기 속에서 아내의 그 한마디를 평생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말이 옳았소. 일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그날 깨달았소. 그녀의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전문성의 영역에서는 침묵한다. 가치의 영역에서는 목소리를 낸다. 그녀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는 물러서고 가족의 안전과 도덕적 경계가 위협받을 때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부부가 이런 질문 앞에 섭니다. 어디까지 지지해야 할까? 잘못된 걸 알아도 상대의 자존심을 위해 침묵해야 할까? 변중석의 답은 단순했습니다. 지지하되 원칙을 가지고 지지하라. 지지는 사랑이지만 원칙은 책임입니다. 원칙 없는 지지는 결국 서로를 망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누군가 침묵해야 할 때 소리치고 말해야 할 때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 경계는 싸움이 아니라 조율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침묵은 남편의 권위를 세웠고 그녀의 한마디는 남편의 마음을 깨웠습니다. 그 둘의 균형이 바로 현대라는 제국의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부부들에게 이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상대의 전문성을 존중하라. 그러나 핵심 가치가 무너질 때는 반드시 목소리를 내라. 침묵은 지혜일 때 빛나고 침묵이 두려움으로 바뀌면 관계를 병들게 한다. 변중석의 원칙 있는 지지는 함께 서는 법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남편의 그림자도 아니고 경쟁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정의 나침반이었습니다. 방향을 직접 잡지 않았지만 언제나 올바른 쪽을 가리키는 존재.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지지는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었고 그 평화는 남편이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지의 철학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직함 없이도 모두를 움직이게 한 그녀의 조용한 영향력. 그 보이지 않는 리더십의 비밀로 넘어가 봅시다. 1970년대 한국 재계에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현대의 상황을 알고 싶으면 정주영 회장의 표정을 보라. 그가 미소 짓고 있으면 회사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고 얼굴이 굳어 있으면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 가문의 사람들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현대의 진짜 기류를 알고 싶다면 변중석 여사의 표정을 보라. 가문의 자녀들, 며느리들, 오래된 직원들 모두 그녀를 정신적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직함이 없었고 언론 앞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녀의 표정을 살피고 그녀의 한마디에 조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함 없는 권위, 즉 변중석이 만들어낸 조용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소리 없는 공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모범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범은 가문의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그녀는 가족을 하나로 묶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주영과 변중석 사이에는 8아들과 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장성해 각자의 사업을 이끌면서 가족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변중석이 살아있는 동안 그 갈등이 완전히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경쟁이 있어도 자식들은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슬픈 눈빛 하나면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말보다 표정으로 가정을 조율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녀는 며느리들에게 사람됨의 기준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가지 마라. 주목을 받으려 하지 마라. 겸손하게, 그리고 조용히 살아라. 이 말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재벌가의 가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한 가문의 여인이 한마디, 한 행동만 잘못해도 그것이 언론의 비난이 되어 회사의 명예를 흔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며느리들에게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품이란 조용함 속에서 완성된다. 는 철학이었죠. 셋째, 그녀는 손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매년 명절이 되면 그녀는 직접 한복을 지어 며느리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재봉사를 고용하거나 고급 기성품을 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바느질했습니다. 그녀의 며느리들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한복을 다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직접 지어주신 한복은 어떤 명품보다 귀했고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남이 아니라 나의 딸이다. 이 한마디가 가문의 벽을 허물고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넷째, 그녀는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직접 만든 된장과 김치를 자녀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나누었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현대라는 조직에 가족 같은 정서들을 심었습니다. 직원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회장 부인이 김치를 주실 때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가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인격에서 나온 힘이었습니다. 직함이 없어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리더십. 그것이 바로 변중석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리더를 명령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리더는 자신이 떠나도 질서가 유지되는 사람입니다. 변중석이 세상을 떠난 후 현대가 여러 갈래로 나뉘며 혼란을 겪은 것은 그녀가 그동안 어떤 정서적 균형추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조용한 영향력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존경은 강요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품성으로 쌓아가는 것이다. 직함 없는 리더십, 소리 없는 권위. 그것은 아무나 흉내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아니라 인격이 만드는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 미소, 한 행동이 가족과 회사를 하나로 묶는 언어였습니다. 그녀는 말로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조용한 영향력이 있었기에 현대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중심에는 늘 조용히 미소 짓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5번째 특징, 가치를 전하는 힘 파차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녀사 자녀들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돈도 땅도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깊은 것을 남겼습니다. 품성과 가치, 그리고 시간을 이기는 교육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다음 장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부동산, 회사, 주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변중석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쓰면 줄어들지만 품성과 가치는 나누면 커집니다. 그녀가 자녀들에게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기준, 재산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그녀의 교육은 엄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모든 자녀가 그녀의 말 한마디를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늘 3가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높은 위치에서도 겸손하라. 변중석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머리를 숙여라. 부유할수록 말은 조심해야 한다. 그녀는 권력과 부를 자랑하는 대신 조용히 봉사했습니다. 화려한 옷보다 깔끔한 옷을 선택했고 비싼 식기보다 오래된 그릇을 소중히 썼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걸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무너짐의 시작이다. 이 가르침은 자녀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주영의 아들들이 각자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사회적으로 큰 스캔들이 없었던 이유, 그 뿌리에는 바로 어머니의 이 겸손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둘째,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그녀는 언제나 말했습니다. 입은 복도 만들고 화도 부른다. 그녀는 자녀와 며느리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가문을 세우기도 하고 한마디가 회사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래서 그녀의 집에서는 남을 험담하는 말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도 자기 사정이 있겠지라며 언제나 말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자녀들에게 침묵의 미덕을 가르쳤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오해를 부르고 오해는 결국 관계를 망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주목을 피하라. 그녀는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 하지 마라. 진짜 귀한 사람은 조용히 산다. 그녀는 관심의 중심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찾아와도 인터뷰를 거절했고 언론 앞에서는 항상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있었기에 가문은 균형을 유지했고 자녀들은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런 교육은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생존 전략이자 한 인간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들은 각자 재벌이 되었지만 어떤 스캔들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쟁했지만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상 앞에서 겸손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어머니의 말이 마음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평판을 잃으면 다시는 세울 수 없다. 정주영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내를 존경하오. 60년을 함께 살았지만 존경할 만한 점이 없었다면 나는 그토록 오래 사랑할 수 없었을 것이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오늘의 현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요. 그의 이 고백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아내의 품성이 현대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겸손은 남편의 절제를 만들었고, 그녀의 원칙은 가족의 질서를 세웠으며, 그녀의 조용한 영향력은 현대라는 기업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가치의 대물림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녀에게 물질을 남기려 애씁니다. 좋은 집, 좋은 학교, 좋은 옷. 하지만 변중석은 말합니다. 그 무엇도 품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품격과 가치,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지금도 세상 앞에서 비교적 깨끗한 이유는 그녀가 남긴 보이지 않는 유산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5가지 특징을 모두 보았습니다. 비범한 아량, 흔들림 없는 겸손, 원칙 있는 지지, 조용한 영향력, 가치의 대물림. 이 5가지는 한 여성의 미덕이 아니라 한 세대를 키운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5가지를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가 현대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변중석의 철학을 21세기 가정의 언어로 바꾸는 시간.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변중석이 살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자신을 보여줄 수 있고, SNS 속에는 좋아요와 팔로워 수가 인생의 척도가 된 시대. 남보다 더 화려하게, 더 빠르게, 더 많이 갖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도 변중석의 철학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녀의 5가지 덕목, 아량, 겸손, 원칙 있는 지지, 조용한 영향력, 가치의 대물림. 이것들은 단지 예시하기의 교훈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가정과 관계를 지키는 실질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5가지를 현대적 실천법으로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하루 10분 루틴으로. 아량을 키우십시오. 이해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누군가의 과거를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실수를 목격했을 때, 즉시 판단하지 말고 10초간 침묵하십시오. 그 10초의 침묵이 당신의 관계를 살릴 것입니다. 아량은 용서의 말이 아니라 반응을 늦추는 기술입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묻는 대신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 문장이 가정의 공기를 바꿉니다.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과시의 반대는 위선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에서 불필요한 보여주기를 하나 줄이십시오. SNS에 자랑 대신 감사한 문장을 올리세요. 오늘도 무사히 감사하다. 그 한 줄의 진심이 당신의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겸손은 가난한 사람의 미덕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가진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원칙 있는 지지를 실천하십시오. 사랑엔 기준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무조건적인 동의는 사랑이 아닙니다. 배우자나 동료의 결정을 존중하되 그 결정이 가족의 건강이나 도덕적 기준을 해칠 때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우리가 지키는 기준과는 다릅니다. 이 한마디는 비난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경계선입니다. 진짜 사랑은 침묵이 아니라 가치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조용한 영향력을 키우십시오. 말보다 존재가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어도 당신의 태도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일 하는 말투, 식탁 위의 표정, 작은 친절 하나가 주변의 감정을 만듭니다. 가정의 공기는 말로가 아니라 에너지로 전해집니다. 변중석처럼 소리 없는 모범을 남기십시오. 화려한 리더십보다 조용한 일관성이 더 깊은 존경을 받습니다.
가치를 전하십시오.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입니다. 당신의 자녀나 후배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돈을 버는 법보다 돈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십시오. 매일 밤 하루 중 가장 감사했던 일을 3가지 적게 하세요. 그 습관이 당신의 다음 세대에게 마음의 재산을 남깁니다. 이 5가지 행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 10분 마음을 다잡는 의식만 있으면 됩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당신의 집안 공기가 달라지고 당신의 표정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신의 집안에는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나요? 경쟁과 불만의 냉기가 도는가요? 아니면 이해와 신뢰의 따뜻한 바람이 도는가요? 집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흐르는 공기의 결입니다. 그 공기를 바꾸는 힘은 단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오늘 당신의 몫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5가지 행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정의 기운을 설계하는 3원칙.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의 집을, 당신의 관계를,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지켜줄 단단한 구조. 그 3가지 원칙이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